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40회 방송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 에피소드 시리즈가 끝나고 드디어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좀 급하게 공부할 게 있어서 일부러 퇴근 시간을 조정해서요. 불이 나게 집에 갔는데 공부하려고 자리 잡고 한두 시간 정도 딱 집중되기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동네가 다 정전이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전 그냥 에어컨 켜두고 인터넷 쓸 수 있게 컴퓨터를 켜두고요. 독서대에 책을 올려놓고 공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희한하게 딱 그때 정전이 되더라고요. 참 핑계대기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그런 웃긴 타이밍으로 방해가 되니까 약간 오기가 생겨서 배터리를 새로 바꾼 구형 핸드폰에 플래시를 켜고요. 주변 사람들이 준비정신 참 투철하다면서 볼 때마다 놀리는 늘 풀 충전해놓는 대용량 외장 배터리에 USB 스탠드를 연결해서 켜서 아득바득 할 거 했습니다. 다행히 책으로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환경보다 약간의 결핍이나 부족함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약간 청개구리 타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공부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주변 상황이 약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엄청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도 확진자가 몇천 명, 만 명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종료된 첫 주에는 좀 마스크 잠깐 푸는 분도 보이시는 것 같던데요. 실제로 서울 쪽은 실외도 아직 거의 대부분 마스크 하시는 분위기예요. 코로나가 좀 풀리기 시작하니 재택근무도 슬슬 풀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냥 계속 재택근무하는 게 당연시되는 시대를 기대해봅니다. 팟캐스트 순위 쪽은 잠깐 올라가더니 또 한참 미끄러졌습니다. 지인분 중에 한 분은 너 1위 됐다고 자랑하더니 요번에는 순위권에 아예 없더라 라고 놀리시더라고요.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순위가 높아지면 좋은 거고요. 인기가 없어지면 없어진 대로 저는 떠들어야 할 게 있으니까 여력이 되는 한 간간이라도요 꾸준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늘 응원해주시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방송 채널 소개 쪽에 원래는 메일 주소랑 트위터 주소를 남겨뒀는데요. 팟캐스트 채널 열어둔 플랫폼이 너무 많아서 찾아가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링크 트리를 하나 만들어서 트위터 주소 대신 올려뒀습니다. 안에 메일이나 트위터나 팟캐스트 송출되는 플랫폼들 싹 다 링크 등록해뒀으니까요. 인스타도 개설해서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요즘 바빠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게시물을 사실 하나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하나씩 올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최근에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좀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팟캐스트를 송출하고 있는 곳 말고요. 신생 스타트업이나 오디오 콘텐츠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오디오 플랫폼 기업에서 협력이나 제휴 요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지? 모든 플랫폼 다 통틀어서 청취자 수 0글을 해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지 싶었는데요. 아마 제가 다루는 토픽이나 내용의 콘텐츠 쪽이 약간 가뭄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콘텐츠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저처럼 영세한, 아주 흥미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전문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 떠드는 팟캐스트에도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가 다루는 토픽이나 내용에 대한 콘텐츠 자체가 현재도 유지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오디오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선 사용자를 늘리시려면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가 필요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제 팟캐스트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취율이 아주 높으면 특정 플랫폼 내 독점 방송으로 이미 제의가 왔을 텐데 그 정도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또 아무도 안 듣는 수준은 아니니까 신사업이나 새롭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곳에서 연락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플랫폼 쪽에서는 IT나 소프트웨어 쪽이나 코딩, 개발자나 프로그래머 이런 쪽을 다루는 팟캐스트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방송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IT 관련 팟캐스트라고 떡하니 분류해놓고 막상 들어가서 들어보면 뉴스 이야기,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디지털 제품의 리뷰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토픽으로 팟캐스트 콘텐츠를 채울 생각은 없어서요. 그렇다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것도 아니고 요즘은 개발자 브이로그도 많이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맨날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할 거 하고 잠 자고 또 출근해서 일하고 하는 식의 전형적인 쳇바퀴 같은 생활이라서 별로 재미난 게 없긴 해서 브이로그 같은 고급 콘텐츠는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일단 제휴 요청 주시는 회사 측에서는 제 팟캐스트 콘텐츠 자체 수익 관련된 내용도 제시를 해주고 계셔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차피 청취자분들의 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분야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송출되고 있는 플랫폼에서 완전히 독점 플랫폼 같은 느낌으로 옮겨 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사용하시는 플랫폼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요. 그냥 들으시던 곳에서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변화가 있거나 이슈가 있다면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에피소드가 나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팟캐스트의 쓰임새나 팟캐스트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사이드 잡으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수강하시는 분들 개개인과 가끔 학습이나 진로,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소모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 좀 정리를 해두고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 좀 절실했었습니다. 근데 그쯤에는 제가 블로그는 이미 폐쇄한 상태였거든요. 텍스트로 또 어디 남기는 건 별로 내키지도 않았고 유튜브도 그다지 땡기지가 않아서 오디오 플랫폼인 팟캐스트를 선택했던 건데요. 그래서 팟캐스트 오픈 직후에는 4년제 비전공자분들에 대한 얘기, 전공자분들에 대한 얘기, 전문대 졸업자분들에 대한 얘기, 웹 디자이너 직군에 계신 분들 이야기, 완전 타직종에 계시던 분들이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실 때 생각해봄직하다 싶은 내용들로 좀 나눠서 올렸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올린 에피소드들 내용에는 아직 유효한 부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개발자의 대우나 개발업계가 코로나 시대 전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되기 위한 교육시장,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교육시장도 이 흐름을 같이 따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 팟캐스트 에피소드들의 청취율에 대한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요. 물론 감사하게도 최근 에피소드들도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전히 제가 과거 초창기 때 올렸었던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보거나 고려해야 될 것들을 다룬 에피소드들을 많이들 청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또 좀 다른데 어떡하지? 옛날에 올렸던 에피소드를 그냥 남겨두기가 좀 어렵겠다,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하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욕심이 나서 다루고 있었던 다른 토픽의 에피소드들을 제작하면서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알파코드 쪽이나 자바스크립트 쪽 에피소드들이 본의 아니게 너무 길어져서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이런 콘텐츠만 만들면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음성으로만 모든 걸 전달해야 하고 길이도 짧지 않아서 한 회 한 회 올라가는 주기가 좀 길다 보니까 한번 밀리면 한 달은 우습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코딩 부트캠프 관련된 문의 메일을 마침 주신 분이 있어서 이때다 싶어서 다른 토픽들 다 제쳐두고 이번 에피소드 토픽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코로나 시대와 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과 높아지는 몸값 이야기로 떠들썩한 개발자, 프로그래머 업계의 부흥에 힘입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소프트웨어 교육 산업의 중심에 있는 코딩 부트캠프,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의 코딩 부트캠프의 참여와 선택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저러 떠들 게 많긴 한데요, 청취자분들이 직접 컨택해 주셔서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이나 메일 같은 걸로 주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링크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내주신 질문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메일 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답메일을 먼저 보내드리고요, 그분들께 답메일 보내드리면서 팟캐스트 에피소드에도 소개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이름이나 메일 본문상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어디까지 공개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원하시는 닉네임이 있으면 그걸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메일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름 빼고는 메일 내용 다 이야기해도 된다고 하셨고, 별다른 닉네임을 정해주신 게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가명을 붙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싶었던 게 연어초밥으로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성량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어초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배고픈데요. 다음엔 못 먹는 걸로 이름 지어야겠어요.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됐는데 1화부터 쭉 정주행해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4년제 비전공자 관련 방송을 여러 번 듣고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연어초밥님 덕분에 에피소드 소재 하나 생겼잖아요. 어차피 진짜 바쁘면 팟캐스트가 좀 늦게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다른 분들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또 읽어볼게요. 저는 남쪽에 있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문과생입니다. 남쪽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쪽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과 이름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취업에 그렇게 유리한 과는 아니에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잡대 문과생인데요. 지금 4학년입니다. 유유유유유. 인터넷 보니까 요즘 개발자가 그나마 취업하기 좋다고 하고 사피나 우테코, 사이서울, 스파르타 코딩 클럽, 코드스테이츠 같은 코딩 부트캠프도 많고 생각보다 조사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거기 나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광고일 뿐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전 방송에서 성량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전공을 해서 개발자 쪽으로 도망치듯 오는 게 전공자들 분들 입장에서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부트캠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유. 네카라쿠베 같은 곳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욕심도 없는데요. 전공자나 정말 머리 좋은 분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수학도 못해요. 예전에 잠깐 교양 과목으로 파이썬 코딩을 조금 배워본 것도 있긴 한데 지금은 다 머리에서 없어졌어요. 키읔키읔. 뭐 웃을 일은 아니네요. 그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개발자 취업이 가능할까요? 지방에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의 문과생이 부트캠프에 들어가는 거에 성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성냥님이 전에 하신 방송처럼 국비지원 교육을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뭐 했냐고 혼내셔도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IT 관련해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성냥님께라도 물어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면 답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짧게라도 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메일 보내서 맥락 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유유유 감사합니다. 일단 메일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문과가 맞으신 것 같아요. 문장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느낌인데, 자, 일단 간단하게,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미 단메일도 드린 상태지만 메일 주신 내용에 대해 느낀 점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자면요. 우리 연어초밥님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십니까? 죄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질문이나 사연 보내달라고 오히려 요청드리는 쪽이잖아요. 저한테 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반대 의견이나 비판조차도 아닌데요. 이게 방송 자체로만 봐도요. 팟캐스트 하는 입장에서 팟캐스트 주제와 관련된 내용 질문 주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그 내용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히려 질문 주셔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강의 나갈 때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절대 연어초밥님이 지금 주신 이 질문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실 겁니다. 나만 모르지 않아요. 그냥 제 팟캐스트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으니까 질문이 별로 안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좀 슬프네요. 아무튼 사실 유튜브가 됐건 팟캐스트가 됐건 채널이 유명해지면 사연이나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냥 제 팟캐스트가 안 유명해서 그런 것 뿐인데 나만 이런 게 궁금한 건가? 나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표현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최근에 메일 주시거나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문장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 그냥 주절주절 떠들어대서 죄송하다. 앞뒤도 안 맞고 부족해서 죄송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공을 했다 쳐도 그 업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니 들어가 있다고 해도요, 모르는 게 천지거든요. 잘 모르는 업계나 학습 관련 질문하는 게 왜 말이 안 되고 뭐 미안한 일인가요? 애초에 제 팟캐스트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기도 한 방송인데요. 뭐 제 팟캐스트가 심리치료 방송 같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자기 자신을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단 말보단 감사하단 말을 더 좋아합니다. 질문해서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질문했는데 답 드리면 감사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와 칭찬이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엄청 힘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럼 메일 주신 내용 중에 정확하게 물어보셨거나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을 좀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보니까 요즘 개발자가 그나마 취업하기 좋다고 하고 코딩 부트캠프도 많고 거기 나오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광고일 뿐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즉 코딩 부트캠프가 진짜 효과가 있나? 그냥 과대광고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개발자 취업이 가능한가? 참고로 메일 주신 분은 현재 4년제 문과생이시고 4학년이십니다. 졸업학년이신 거예요.
세 번째, 지방의 별로 이름 없는 대학의 문과생이 부트캠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고요. 네 번째, 코딩 부트캠프 중에 혹시 추천해줄 곳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예전에 올렸던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비지원 교육을 가는 게 좋을까?를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4년제 비전공 문과생 4학년이 코딩 부트캠프에 참여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참여하고 나서 취업이 될까? 코딩 부트캠프는 다 광고 아닌가? 국비지원 교육을 가는 게 좋을까? 만약에 간다면 코딩 부트캠프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정도일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러저러 말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일단 청취자분께서 단독으로 직접 연락 주셔서 물어보신 거고, 팟캐스트에 얘기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신 데다가 이 분야 자체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에피소드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대답 자체가 일단 먼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좀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딩 부트캠프가 진짜 효과가 있는가? 그냥 과대 광고 아니냐? 일단 제가 봤을 땐 국내에서 현재 진행되는 시중에 코딩 부트캠프들 효과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대 광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대로 참여해서 잘 진행한다면 분명히 효과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따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현재 4년제 문과생이고 4학년인 사람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개발자 취업이 가능한가? 네, 제가 봤을 땐 가능합니다. 어느 영역의 개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좀 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대부분 코딩 부트캠프 과정이 그 정도 기한을 잡습니다.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잡고요. 아주 긴 곳은 2년을 잡기도 합니다. 대신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딴 거라고 하면 알바 같은 거 하면서 하잖아요.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고3 때보다 더 빡세게 한다고 각오해서 유지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 좋지 않은 지방 4년제 문과생이 부트캠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별로 필요가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답을 드리자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코딩 부트캠프 참여는요, 기본적으로 비전공자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서울 내 수도권 내 대학에 다니는 분도 아니고요. 오히려 현 시점에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코딩 부트캠프들은 지금 연어초밥님 같은 상황인 분들이 주요 타겟에 가깝습니다. 주요 고객층인 거예요. 결국은 아무 문제 없고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코딩 부트캠프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느냐? 이것도 뒤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될 얘기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곳은 없습니다. 이게 꼭 팟캐스트의 어떤 특정 교육을 지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느 것이 좋아요 라고 딱 집어서 추천해 줄 만큼 코딩 캠프들이 편차가 크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애초에 본인 하기 나름이고 또 코딩 교육 시장 자체가 매우 상향 평준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즉 교육질이 모두 다 웬만큼 높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기 개인 돈 최대한 덜 드는 곳이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섯 번째, 예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한 국비지원 교육을 가는 게 좋을까? 이 부분은요, 제가 보았을 때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어초밥님이 전통적인 국비지원 교육과
요즘 유행하는 코딩 부트캠프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건상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면 저는 코딩 부트캠프를 더 추천합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아예 하지 말고요, 바로 코딩 부트캠프로 참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어떤 거리적인 부분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만약에 코딩 부트캠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통적인 국비지원 교육 선택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마음이 급하신, 답변이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비전공자, 지금 4학년, 대학이 별로 안 좋은 거?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코딩 부트캠프들이 종류가 너무 많은데다가 과대 광고 같아 보인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과대 광고도 어느 정도 존재하겠습니다만, 기업이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지금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이 흥하기 전 과거의 기존 코딩 교육들에 비하면 현재 코딩 부트캠프들의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즉 참여하는 본인, 당사자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먹었고 결정하셨다면 제발 빨리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성량이라는 사람은 이런 결론을 정말 코딩 부트캠프에 대해 잘 알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미 경력자라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코딩 부트캠프 한번 들어가면 시간과 비용을 꽤 투자해야 하는데 너무 성의 없게 결론 내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 좋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지금 이 에피소드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방송 속에 언급된 대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업무라면 닥치는 대로 저는 다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는 곳 중에는 코딩 부트캠프 쪽 업무도 있습니다. 실제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만한 코딩 부트캠프 2곳 정도의 발이 걸쳐져 있습니다. 코딩 부트캠프 쪽에 업무를 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어느 코딩 부트캠프인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너무 제 개인정보기도 하고요. 제가 편향된 정보를 말한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야 제가 팟캐스트에서 있는 그대로 불친절한 이야기라도 다 가감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라도 깔 건 깔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코딩 부트캠프에 있는지 얘기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 업무, 교육 관련 업무에도 모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코딩 부트캠프 관련 일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 코딩 부트캠프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개발자로서 이미 취업하셔서 개발 일만 하시는 분들보단, 그리고 이렇게 코딩 부트캠프 참여나 선택 자체를 고민하는 분들보단 제가 조금은 더 코딩 부트캠프 바닥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왜 제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코딩 부트캠프의 참여와 선택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길게 혹은 좀 지루하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팟캐스트 진행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따로 공지 드릴 내용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잘 준비해서 코딩 부트캠프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